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암투병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암에 심리적으로 눌려서 제대로 된 투병이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공포 불안형과 근거 없는 낙관형, 강박형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을 과신해 자신이 잘 하는 방법에만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식이요법 집중형, 운동 집중형, 명상 기도 집중형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암을 제거하려 하지 않기에 암과 친구처럼 지내는 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하고 있는 투병 방식입니다.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투병 유형은 암과 경쟁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아내가 림프암을 극복한 방법이고 제가 환자를 돕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 부부가 실천한 세 번째 유형의 자연치유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암과 친구로 지내면서 자연치유하는 투병 방식을 실천하려면 암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암세포를 박멸해야 할 세균이나 뿌리 뽑아야 할 잡초로 보지 않고 돌봐야 할 불쌍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암세포도 본래 우리 몸의 정상세포였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되고 정상세포의 영향을 빼앗고 공격하기도 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존하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저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암세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암세포가 되었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상세포를 공격할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암세포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면 할수록 암세포는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각이 들면서부터 저는 암을 공격하는데 환자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내가 림프암에 걸렸을 때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몇 년간 노력해서 암을 극복해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 알려 했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몸 본래의 시스템대로 항암제가 아닌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도왔던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제가 아내의 주치의가 되고 친구가 되어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암을 치료할 확실한 방법이 아직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의사에게 아내의 치료를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암세포에 대한 공격적 치료를 하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골라 실천해 보는 것으로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아내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양가의 가족들에게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의 표준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과 제가 직접 돕는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 생식분말 중심 식사만을 한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가족들과 함께 일반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생식분말과 과일을 싸가지고 다니며 별도의 식사를 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나 부담이 되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글까지 장문의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우리 부부의 의견을 무모하다 평가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내와 상의해서 집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닐류와 플라스틱류를 버리고 MDF 가구와 책, 그리고 소파도 버렸습니다. 비누와 세탁세제를 포함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위험성이 있는 것들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생필품과 각종 비품 등을 최대한 안전한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친환경 매장을 드나들며 하나하나 바꾸는데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매일 아내와 함께 집 주변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산책했고, 쉬는 날엔 인근 공원과 숲에서 걸었습니다. 매일 1만 보 이상 걸으려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가급적 차도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가를 피하려 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연휴가 있을 땐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의 산과 계곡, 휴양림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식사는 열을 이용해 조리하는 화식 대신에 익히지 않고 먹는 생식 위주의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2끼 생실 분말 중심 식사를 하고 한 끼만 유기농 오븐 도비로 절반 정도만 먹었습니다. 현미밥과 잡곡밥은 아내가 소화시키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배변이 늘 풀어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찬은 김치, 된장, 김, 깻잎과 상추, 계란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식으론 찐 계란, 찐 고구마와 감자가 전부였습니다. 간혹 생선과 육류를 먹을 때면 찜 방식으로 혹은 소금으로만 간을 맞춘 좋은 구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림프암은 혈액암의 일종이었기에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히 소화되고 염증을 만들지 않는 식사가 목표인데 생식만이 유일했습니다. 생식은 염증을 만들지 않았고 건강한 황금색 바나나 편을 매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기농으로 된 밀가루와 우유로 만든 친환경 제품도 소화가 안 되고 염증을 만들기에 제외했습니다. 반면 생식분말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액과 림프가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방법은 조리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디든 휴대가 가능한 방식이었기에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식사 전후엔 꼭 필요한 몇 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생식분말과 생과일, 생계란 등 자연식품에서 대부분의 영양을 섭취했기에 몇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먹은 식사와 영양제가 몸에 유익한 반응을 주는지 불편감을 주는지 확인해가며 종류와 수량을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신 강화제를 발견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삶의 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암 환자는 부신피로 상태고 투병 기간이 길수록 부신은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신 강화제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즉각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식사와 영양이 아내 몸의 상태를 바꿔주자 심리적 안정감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감정적인 편차가 줄어들고 루틴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관계 정리야말로 생각과 감정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 어느 곳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주는 곳과 사람은 피했습니다. 대신 제가 아내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간혹 다투긴 했지만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미래 일을 가져와서 염려하거나 일정 기간 내 회복이라는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몸을 학대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은 없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늘의 에너지 흐름이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를 위해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전부가 몸을 지원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대사치료와 면역치료는 먹는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현재 내 몸과 하나 된 상태일 때여야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려 하지만 몸과 마음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는 것도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제가 가장 집중한 때는 잠자리였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들 때까지 저는 아내의 발을 정성껏 마사지했습니다. 아내의 발을 마사지하는 행위가 저에겐 기도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 자신이 사랑의 화신이 되려 했습니다. 저는 사랑이야말로 암을 치료하는 묘약이란 걸 믿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가족이 있는 암 환자들은 그 예후가 남다릅니다. 아내를 소홀히 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발 마사지에 집중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시기에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란 기도책을 펼쳐놓고 읽으며 매일 기도하곤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야말로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4기 암 환자 중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영성의 본질이고 암을 치유해주는 빛이고 파동이며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암과 경쟁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며 암을 치유하는 세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3년 반 동안 한 번의 항암 치료 없이 암의 성장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발견한 면역수혈과 면역치료 방법이 추가되면서 8개월 만에 암이 사라졌습니다. 암과 싸우는 대신 사랑의 빛과 감사의 파동 에너지를 마음껏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우리 부부에게서 암은 떠나갔습니다. 아내의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이 21년 2월이었으니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암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은 여생도 지금처럼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